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화요일 1시간 동안 함께 달릴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공략주 준비해봤는데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까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혜택,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아래쪽으로 QR코드가 생겨났죠.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가 입장에 있는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오늘의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0.6%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주도적인 종목들로 공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으로 한번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는지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공략주였던 두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마인즈랩과 하잉크코리아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두 가지 종목 각각 16.6%, 28.2%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은 AI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챗 GPT 관련주, AI 관련주들 그리고 거기에서 확장돼서 반도체 관련주들에까지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을 공략해드렸는데 한 주 만에 16% 넘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저희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테마주들에 대해서도 교육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철수 관련주로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서 드렸는데 알레드 같은 경우에는 공략해드린 바로 다음날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총수익 46%, 써니전자가 50%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요. 다물멀티미디어라는 종목은 교육시켜드린 이후에 무려 130% 넘는 수익이 창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들로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들까지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 자료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너무나도 핫했던 AI 관련주들을 이렇게 관련된 업체별로 정리해서 이렇게 관련주들을 정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SK텔레콤과 KT, 카카오, 알리바바 등 이렇게 AI도 같은 AI가 아니죠. 기업별로 AI 관련주들을 분류해서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더 많은 자료들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우측 하단에 있는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혹은 팍스경제TV 수익런이라고 검색하셔도 저희 노란톡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마치자마자 오픈되는 오늘의 종목 받아가실 수 있도록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준비한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 관련주, 그중에서도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해 봤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의 쌀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디지털 기술들의 원천이 되는 게 바로 반도체이죠. 차량에도 반도체가 정말 수백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들어가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AI, 인공지능, 챗 GPT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를 준비해봤고 그중에서도 지금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월가에서는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를 찾아보면 좋겠죠. 우리 시장에서는 과연 월가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AI 관련 반도체 관련주가 있을지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증권형 토큰이라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가 바로 증권형 토큰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업 공개 IPO라고 하죠. 그리고 가상자산 공개를 ICO라고 합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 이 증권이나 채권 같은 것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암호화폐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긴 하지만 미술품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가치성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또 가상화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증권형 토큰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수혜주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핫한 증권형 토큰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릴 거고요.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확한 가격 전략 잡아드릴 거니까요. 저희와 함께 편안하게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종목에 관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찍고 노란톡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 노란톡방 문 방송하는 중에만 열어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방 문이 잠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준비한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부도 이렇게 문을 열어봤고요. 저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 먼저 전문가님 만나 뵙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또 인사드립니다. 또 인사드려요. 네. 자, 여러분들 수익런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시장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일 미 증시 영향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이 1%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였지만은 지금 현재 차익 매물이 되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모처럼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 어떡합니까? 아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CPI 당일 발표날 상승한다고 하면은 다음날 CPI가 물가가 둔화가 되었을 때 차익 매물로 하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PI 물가 지수가 둔화가 나와도 내일 시장이 하락이 될 수가 있어요. 미리 상승에 분해서 차익이 나오고 미리
미리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물량들이 빠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환율이 또 상승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인지하시고 투자하셔야지 오늘 물가지수가 둔화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당장 주가 살래 이렇게 안이한 마음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본인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오전에 아무리 AI 반도체가 투심으로 많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추격 매수하면 내일도 여러분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AI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다시 한번 AI 테마가 또 급작스럽게 올라올 때 그 테마주 사야 한다는 게 또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AI 후반주 테마, 끝 테마를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방송처럼 뭐 과장되면서 지금 200% 상승한 종목 준비 중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10%든 15%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AI 끝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종목은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엔비디아 아십니까?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미국의 반도체 회사고 사실 여러분들 오늘 그거 알아야 돼요. AI 반도체가 오늘 상승한 이유는 전일 미 증시에서 그동안 반도체 지수들이 조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조정 심하다가 갑자기 반도체들이 상승하니까 최근에 연관되었던 AI 반도체하고 같이 연관되면서 AI 반도체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단순히 오늘 AI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더욱더 이슈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AI 테마의 후발주 테마를 보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있는 AI 반도체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엔비디아 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미국의 회사가 많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반도체가 실적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반도체 주가들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주가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증시가 올라가면은 올라가고 적자가 났는데도 네. 좀 이상하죠. 맞아요. 자, 지금 제가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하고 티키타카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좀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언제까지 교과서 방식으로 가치성 투자하고 계속 외치실 겁니까, 여러분들? 자, 이 가치성 투자에도 테마주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테마주. 그렇지. 네. 테마주가 없는데 아무리 재정이 좋고 이 회사는 떨어져도 분할 매수로 사면 돼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무조건 분할 매수하면 된다. 이건 뭐 누구나 말하는 거 쉽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테마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가지고 수익 되면은 넣고 빼고 그 방식으로 수익 창출하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가치성 투자로 하면서 뒤통수를 맞으실 겁니까? 저는 가치성 투자는 솔직히 신뢰가 안 갑니다. 중요하죠. 재무도 중요하고 가치성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저는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성 투자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테마가 있어야 돼요. 테마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이 아무리 지원이 되면은 시장이 좋은 날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면은 여러분들 시장 좋은 날 빠지는 사람들은 계속 추가 매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를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 단자 CPI 물가 지수가 둔화가 된다고 해도 가치성 투자는 잠시 넣어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테마를 지금부터 볼 거고요. 여러분들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계속 상승이 되었습니다. 왜 상승이 되었을까? 그거를 제가 PPT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왜 돈이 되는지 그걸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다 제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빤스까지 벗으면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정말 됩니다. 빤스를 벗는 건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가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 챗 GPT가 열풍 최고 수혜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증거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증권사들이 이 목표가 사냥은 리포터를 내면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게 99% 중에서 5%밖에 안 된대요. 5%밖에 안 된대요, 아나운서님.
아니 리액션이 좀 있어야지. 아니, 어쨌든 아니, 저 제일 집중하고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증권사 리포터들도 그렇지만 월가는 어느 정도 그나마 월가를 보는 건 전 세계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슈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여러 번 공개한 적이 있죠, 아나운서님. 네. 그러고 나서 상한가도 여러 번 나왔고, 근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최고 수혜주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 뭐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엔비디아나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으니까 인텔도 많고 많으니까 근데 왜 하필 엔비디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이대에 제가 지금 나이가 30살 중반입니다. 30살 중반이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MZ세대들은 이해하시면서 저하고 나이 똑같은 동년배들은 이 방송을 못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꿀꺽꿀꺽 어떤 종목 떨어지나 침 흘리면서 살펴보시는 어르신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는 옛날에 뭐가 유명했습니까, 어르신들?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이 제일 중요했어요. 게임하고 그다음에 PC 컴퓨터가 유명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TV, 전자제품들이 엄청나게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항상 기술은 변화가 되고 시대가 계속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되면 게임에 들어가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미지 반도체, AI 반도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야 했죠.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하는 것보다 그 업그레이드 반도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술은 GPU라고 합니다. 그 GPU가 엔비디아의 시장을 전 세계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 AI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CPU, 그 CPU 기술이 제공이 돼야 AI가 전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AI 테마주들이 계속 상승이 되었는데 AI 테마가 상승이 되면 될수록 챗 GPT도 이 사람 머리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공지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한계가 있고 계속 광범위하게 AI가 계속 발달이 돼요. 반도체가. AI 반도체가 계속 광범위하게 발달이 되면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 용량을 또 채워주고 슈퍼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고 그리고 아까 용산에서 얘기했던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바꿀 때 항상 쓰는 지포스, 그 지포스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 지포스 점유율을 90% 이상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AI는 엔비디아 반도체에서 제공하는 CPU가 없다고 하면은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AI가 계속 열풍이 뜨고 하니까 AI의 더 큰 광범위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최고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관련주 이 종목을 저는 갖고 왔고요. 왜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AI 반도체가 너무 많이 조정이 떨어졌어.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AI 반도체여서 그래요. 본인 종목은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다른 거 보면 이건 왜 한국어 컴퓨터는 이거 또 올라가고 또 이거 소프트웨어는 또 왜 올라가? 내 종목도 AI 반도체인데 왜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만큼 AI 반도체가 지금 끝발까지 계속 간 거예요. 끝발까지 가면서 테마가 나오고 AI 분야 AI 동전타사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기사를 내면서 자기 주가들이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몸통을 봐야겠죠. 우리가 어떤 군대를 전쟁이 일어나면은 몸통을 보지 않습니까? 네. 대장부터 죽이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이 전쟁이 일어나면 통신병부터 죽잖아요. 통신병이 이거 정보를 전달하니까 몸통이죠. 그럼 AI 몸통이면 어디겠습니까? AI의 몸통이요? 네. 머리?
머디죠. 네. 아니 그건 탄이 아니고요. 머디가 반도체요? 있고 이 반도체에 또 CPU 제공해주는 엔비디아지. 그렇지? 네.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연관돼 가지고 이 관련된 섹터를 봐야 하고요. 그렇다고 또 지금 방송 보시면 또 인터넷에 엔비디아 관련 좀 뭘까 하니까 검색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찾아봤습니다. 또 그랬어요? 네. 역시 개인 투자자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궁금한 마음이 나머지. 급하니까. 네. 지금 좀 방송 보시는 어르신들 또 친구 생기면서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노안톡방에 들어와서 얘기나 합시다. 얘기나 하고 먼저 진입하세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옆에 여러분들 보십니까? 저거 보고 반도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반도체 맞아요. 자, 근데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CPU 그래픽 카드를 향상시켜주는 AI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98년도 AI 인공지능 그 한 명이 있는데 그 생각은 안 나지만 아담이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아담. 그 98년도에 나왔던 AI 인공지능 그 아담이하고가 있는데 그 아담이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에 나와서 그 이미지 안 좋은 모습으로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픽이 더더욱 향상이 된 이미지, 아담이 된 이미지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픽이 더더욱 향상이 된 아담이 하는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은 계속 그래픽을 효과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회사가 엔비디아고 그 기술을 만드는 게 CPU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CPU가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여기서 챗 GPT가 더더욱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3년 전에 바둑, 여러분들 이세돌 프로 선수하고 AI가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걸 보셨을 거예요. 저 그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3대2로 이세돌 선수가 졌지만은 모든 알파고에서는 AI의 모든 분야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AI 알파고를 이긴 이세돌도 대단했죠. 그 알파고가 이제는 컴퓨터로 했지만은 챗 GPT를 통해 가지고 CPU 업그레이드 기술하기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는 로봇이 나와가지고 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 머리가 돌아가십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챗 GPT가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 3D 예를 들어서 이미지 변화시켜주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안 좋으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듣죠. 아이고 너무 멀리 왔어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실패된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상세 페이지 보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이 상세 이미지에 속아가지고 제가 상세 이미지에 속아서 여러 번 잘못된 물건들 많이 샀거든요.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챗 GPT가 이미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상상시켜주는 걸 또 만드는 게 지포스라는 그래픽 카드고 그 지포스라는 그래픽 카드를 용산에다가 점유율을 1%로 채웠던 게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CPU 90% 차지하는데 그 CPU 90% 차지하면서 더더욱 AI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은 엔비디아 관련주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 미국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약간 비밀을 하나 좀 유출해도 될까요? 비밀을 유출한다고요? 네. 저 방송 끝나고 맞고 싶어요. 너무 폭력적이신데요? 그건 괜찮습니다. 한번 네.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주가 지금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 교육 자료에. 네. 이 중에서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오늘의 종목이 C랩이라는 종목이 아닐까? C앱이야. C랩이요? C앱 되게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인가요? 네, C앱 되게 정말 좋은 종목이고 네. 이 종목은 비즈니스 휴먼 관련주도 비즈니스 속해 있어요. 휴먼이요? 비즈니스 휴먼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AI 아바타.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 제공 기술 제공하는 게 C앱이거든요. 네. 그래서 C앱도 좋고 MP도 좋고 MP, 핑거도 좋고 핑거. 메타버스까지 연관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종목들이 많지만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 네. 메타버스가 관련주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CEF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 왜?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메타버스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AI 테마가 계속 연관이 될 때는 메타버스하고 로봇주도 그래서 상승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럼 반대요. 메타버스가 떨어지면은 이 이미지를 만드는 AI 아바타 관련주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메타버스가 힘을 못 쓰니까. 네. 왜냐면 시장이 계속 영향이 되는 거죠.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좀 피곤한 일까지 다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이 질문을 안 했었으면은 아이 그러면은 나 CEF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CEF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하고 연관돼서 그 메타버스가 떨어지면 CEF도 떨어질 수가 있다 하면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아니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보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하고 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도 돈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지켜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정답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쉽네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힌트 좀 더 드릴까요? 네, 더 자,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남은 PPT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뿅.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완전 욕 먹을 것 같아요. 왜요? 월가에는 황소가 있다면 여기는 여의도에는 예드가 있다. 근데 여의도 길거리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예드 아십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네. 저는 파스 견제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전문가님 전에 어떤 시청자분이 알아보셨다고. 아, 그래요? 네, 그 되게 말씀해주셨어요. 연관이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월가에서가 이렇게 월가는 함부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월가는 말 그대로 월가는 우리나라처럼 이 목표가가 상승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매하게 얘기 안 해요. 엔비디아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눈 감고 관에 들어갈 때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갖고 가야 하는 게 이 월가 입장이죠. 그래서 아까도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엔비디아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던 거는 최근에 AI 테마가 열풍이 되고 이 AI 테마가 계속 비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아니야. 전 세계 국가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빈테크. 우리나라 빈테크 누굽니까? 카카오, 네이버죠. 카카오, 네이버, 뭐 삼성, 뭐 SK,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의 빅테크 뭡니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페이스북, 뭐 엄청나게 많죠. 이런 걸 빅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빅테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빅테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빅테크에서 엔비디아에 가가지고 GPU 뭐 하나 사가지고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수개는 몇십만 개에서 몇천 개, 몇억 개의 데이터를 추적한 CPU를 사오겠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어서 그래픽이 좋은 지포스를 엔비디아에서 산 지포스를 사요. 용산으로 갔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대기업들이 엔비디아에 가가지고 AI 칩에 제공하는 CPU 몇억 개의 데이터 추적된 그 CPU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하고 엔비디아하고 쿵따리 샤바가 되면서 합작이 되겠죠. 합작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옛날에 그래픽 카드 게임기를 사려고 컴퓨터로 게임하려고 했었으면 지포스 사러 간 것처럼 대기업들이 이제는 AI처럼 엔비디아 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다다음 주에 또 저 나와가지고 저번처럼 제가 저번에 갖고 온 관심 종목 상가 같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만 AI입니다. AI예요. 네. AI고요. 그리고 제2의 스토리스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써져 있는 목록이 있죠. 저는 거기에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챗 GPT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수많은 질문 처리가 많아요. 그 사람 대 사람 얘기하면은 좀 지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말이 많거든요.
네, 제가 그래요? 많이 만드니까 상대방이 좀 지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할 말만 해요. 그 세 번, 네 번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보다도 더 말이 많은 게 이 챗 GPT인 거예요. 오, 말이 그렇게 많아요? 오. 챗 GPT가 말이 많아요. 오. 왜냐면 수많은 질문 처리도 하고 이 질문 하나 던지면은 네. 장점, 단점, 그리고 이거는 몇 세 나이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추후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잠시 피로감이 있습니다. 피로감이 생기면은 부모님한테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GPI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GPI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많은 질문 처리가 챗 GPT가 많을수록 AI의 대용량이 필요합니다. 오. 그 대용량에 따른 그래픽칩을 제공하고 그걸 GPU라고 부르면서 GPU를 전 세계 점유율 90%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라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조정이 온다고 해도 빅테크 기업들이 향후 계속 투자를 몇 조 원 이상 한다고 했으니 엔비디아는 돈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공식 파트너고 엔비디아와 인베디드 솔루션. 인베디드 솔루션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픽 처리 카드에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솔루션 공급에 대한 국내의 총판이 계약이 되어 있고요. AI 인공지능 다음으로 엔비디아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기술에 활용될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도 합니다.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인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에도 엔비디아가 만든 그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무려 10,000개가 넘게 납품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공략할 이 종목은 월가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있다라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찐 수혜주로서 아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GPU 관련주, GPU라고 하면 영상 정보를 처리하고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그래픽도 굉장히 좀 좋은 그래픽이 아니었는데 정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정말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너무나도 사람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 AI 관련해서도 이런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엔비디아 GPU 관련주를 공략해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챗 GPT 관련주,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방송 약 17분 정도 남았는데 17분 후에 방송 마치자마자 노란톡 안에서만 여러분들께 이 종목명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여기 노란 독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명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심으로써 수익 창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챗 GPT 관련주,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관련주를 국내 시장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 이 종목, 사실은 어떤 종목인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종목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방송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죠. 네, 근데 제가 두 번째 종목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노란톡방은 잠깐 봤거든요. 오, 네네. 근데 어떤
주만 논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처음 봤는데 실례는 됩니다. 마흔 어느 하지만 그 이해하십시오. 제가 좀 혀가 짧습니다. 혀가 짧은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실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마흔 어느 한다고 하는데 마야 방구야. 그렇죠, 여러분들? 약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주식을 재밌게 해가지고 무조건 수익만 나와서 재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게 하다 보면 수익도 나고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마음 편히 먹으세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관심 좀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번에는 이것도 내가 발음하기 좀 힘든 거예요. 중간에 제가 좀 혀가 짧을 수가 있으니 우리 아나운서님 중간에 좀 커버 좀 해주세요. 아유, 네, 그럼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두나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 방송이 비트코인 방송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방송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트 보면 암호화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제 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욕 먹고 강퇴당하거든요. 아이고.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업비트입니다. 업비트고 그리고 암호화폐 우리나라에서 제1등 거래소죠. 근데 이 회사에서 최근에 피지사를 인수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STO, 증권형 토큰을 플랫폼을 갖고 있고 NFT, 블록체인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테마가 되게 많아요. 하나는 STO, 증권형 토큰이고 또 하나는 NFC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NFC에 연관되면서 NFT. 두나무가 인수할 후보. 어우, 이거 돈 되는 건데. 두나무가 인수한다고요? 그렇죠. 두나무가 인수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두나무가 인수 안 하던 간에 상관없어요. 네. 두나무가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돈 되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돈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테마는 세 가지입니다. 두나무에서 인수할 수 있는 후보 하나고요. 네. 한 가지 테마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증권형 토큰 테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FC 테마, 복합 테마요. 세 가지 복합 테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형 토큰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고 NFC로도 상승할 수가 있고 두나무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 그 기대감이 상승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두나무는 꽃등심이고 증권형 토큰은 회국, 다금발이고 그리고 NFC 같은 경우는 한우고. 그렇죠? 정모님, 저는 두나무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꽃등심이요. 두나무 쪽을 한번 드시고 보고 싶으세요? 네, 왜냐면은 최근에도 네네. 이제 하이브가 네. SM을 인수한다고 해서 네.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요즘에 뭐 경영권 분쟁이다 뭐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두나무가 이 종목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투자자들의 시선이 확 쏠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평소보다 돈 냄새 잘 맡네요. 원래 잘 맞습니다, 저는. 좋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님과 함께 있죠. 최근에 SM 그룹에서 이순만 회장이 네. 이제 그 지분율에 따라 가지고 계속 분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카카오 쪽으로 넘어가다가 갑자기 하이브가 공개 매수 진행하면서 또 경영권이 이게 또 틀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미리 기대감도 반영이 됐으니까. 네. 하지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나무에서 인수를 할 수가 있다는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5천억이 돼요. 5천억이요? 5천억 아닙니다. 5천억이에요. 5천억이요? 네. 5천억이고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두나무가 이 회사를 왜 인수하려고 할까? 왜 인수하려고 하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기술력이 좋은 기업인가 그렇죠. 봐요. 메리트가 있고 두나무 어떤 사람들 간에 사업으로 도움이 되는 걸 위주로 인수를 하려고 하지.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관되게 왜 두나무가 이 관심 종목 두 번째 회사를 왜 인수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야 합니다. 얼마큼 메리트가 있고 얼마큼 대단한 놈이기에 두나무가 인수를 하려고 하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담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우리 PD님께서 이걸 수정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나무 쪽에서는 지금 현재 전자지급 결제 예를 들어서 피지라고 합니다. 피지. 피부에 있는 피지가 아니고요.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두나무 얘기하는데 저 빨간색 입은 사람 왜 피지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피지하고 있어요. 네. 그 피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보면은 식당 주인분들 계산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 그거 피지사라고 해요. 어. 그걸 피지사라고 합니다. 피지사라고 하고 가끔 또 우리가 이 스팸 전화 많이 오잖아요. 유사 투자 쪽에 스팸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카드 번호 불려주세요 하는 것도 그거 해가지고 결제하는 것도 피지라고 합니다. 그걸 피지사라고 하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전자지급 결제라고 해요. 전자지급 결제고 이 두나무에서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플랫폼을 갖고 있는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을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 전자지급 결제 대행을 인수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사업의 다각화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코인에 대해서 최근에 코인이 사서들이 되게 많아요. 두나무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두나무에서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자꾸 비트코인 얘기하면은 코인방인 줄 알고 이거 오해할 텐데. 저희는 주식방입니다. 우리는 주식방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암호화폐에 따라 가지고 암호화폐 관리소가 거래소가 되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내에서 1등이 업비트죠. 네. 업비트에서는 더 이상 사서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수수료가 하루에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거래소들이 생기면은 수수료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에서는 좀 더 한층이 거래소에서도 아무리 1등이라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싶은 상황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좀 있으면 증권형 토큰이 나오니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정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지급 결제 안전 인스마크하고 이 등록을 인증을 해야 하고 이 결제 지급을 갖고 있어야 이게 관련된 수혜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는 게 이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또 테마 두 번째가 토큰,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구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나무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 정부에서, 이건 정부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증권형 토큰, 비트코인이든 뭐 여러 가지 토큰이든 NFC 토큰이든 최근에 좀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네, 토큰 좋아요. 얘기하니까 둘리 토큰도 있대요. 둘리 토큰이 뭐예요? 둘리. 둘리? 김치코인 같은 거예요. 둘리 토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버락 오바마 코인도 있고 되게 많대요. 네. 이거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 네. 아무리 지푸라기 잡고 싶어도 코인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시겠죠? 이제 전문가님 덕분에 그렇지. 밥값 잘 벌고 있습니다. 내가 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지 마는 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런 거 한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지푸라기 잡으신 경우 거기 갈까봐 제가 막는 겁니다. 네, 자,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 것 근데 아까 방금 얘기한 거에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내가 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비트코인 쪽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주가가 또 올라가면 주가 쪽으로 또 와요. 그렇죠. 그렇죠. 비트코인에서 잃고 또 주가가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네. 코인은 그냥 손절하면 끝이지만 주식은 버티면 올라가잖아. 어. 그게 또 후회하고 또 옵니다. 어. 그렇죠? 네. 이 얘기 왜 하느냐? 두나무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형 플랫폼, 예를 들어서 STO, 증권형 토큰 플랫폼이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들이 다시 한번 증권형 토큰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에 또 사업을 번창하게 하려고 이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STO, 증권형 토큰 플랫폼을 만든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증권형 토큰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암호화폐지. 그리고 그 암호화폐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시키는 게 두나무잖아요. 두나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돼가지고 이 테마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왜 되는지 알아볼게요. 두나무에서는 피지사를 인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제 제도 지급에 대해서 인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수 추진에 따라 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AI 혁명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계좌로 이렇게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토큰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미리 기대감에 상승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에서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5천억 이상의 가치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나무에서 한번 인수하려고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오. 그 이력 때문에 주가가 30-40% 이상 올라갔어요. 3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증권형 토큰 테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뿅. NFC 기반이 되어 있어요. NFC 기반이 되어 있어요. NFC 관련주 되게 많죠. 뭐 서울 옥션, 뭐 비트나인,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NFC 기반으로 테마가 계속 중심세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두나무까지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대전주가 될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NFC 기반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으니 암호화폐 거래소인 두나무한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두나무 빼고 5천억 이상을 인수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이 없네. 뭐시나 보네. 여러분들 뭐시나 봐요? 뭐시나 봐요. 네, 자, 알려주세요. 중요한 거는 네. 이 두나무만큼 거래소가 돈이 많은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왜? 암호화폐는 제가 정말 암호화폐를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는 어떤 코인이든 다 상장시켜요. 규제가 없어요. 금융당국에서 규제가 없단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보면 저는 자꾸 역사를 보고 싶은데 뭐 이재용 회장 관련된 코인이 나온대요. 그것도 사는 거예요. 뭐였나요? 모르겠어요. 이상한 소용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네. 코인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사서 코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 자체가 거래소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커봤자 업비트하고 빗썸밖에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금을 또 이끌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업비트밖에 없다는 겁니다. 5천억 이상, 3조 원 이상, 주식 산전하는 데는 5조 원 이상을 인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나 두나무는 1조 이상을 인수하기도 힘들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영악하기 때문에 두나무 입장에서는 더더욱 사업의 번창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를 증권형 토큰도 플랫폼을 갖고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NFC 기반까지 갖고 있는 이 회사를 NFT.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본인들의 미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서 두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 플랫폼이면 우리한테 반드시 인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암호화폐 1등은 업비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은 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는 싶지만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제 노안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정말 6월 때까지 엄청나게 우리는 시장 상황에 하락될 때마다 순간 잘 피해 다니고 우리는 불을 추적을 했거든요. 우리는 시장 하락할 때 오히려 매매 안 했어요. 매매 안 해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창출했어요. 그것도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항상 이 방송을 보면은 몇백 프로, 몇십 프로, 몇천 프로, 그 낼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존버만이 답이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존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더더욱 좀 항상 좀 업그레이드된 매매를 해야겠죠? 그 매매는 뭐냐면은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안 좋아도 이 유동성에 소맥처럼 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에 한 번 취하면은 인생 한 방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꼬아박으면서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하철역에 신문 하나 보고 계단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최근에 드라마 카지노에서 최민식 배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매매도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걸 먼저 행동으로 임하는 레드 전문가가 있으니 그 노안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원칙적인 매매요,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오는 매매 합시다. 자, 저는 여기까지 끝낼게요.
네. 네,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드리고 있냐면요. 두나무 관련주이자 그리고 증권형 토큰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정보는 노란톡방 안에서 구체적인 종목명과 매수 매도가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2분밖에 방송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오늘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약 2분 뒤에 공개되는 오늘의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두나무인데 이 두나무가 오늘의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도화된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도 복합 테마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승 재료들이 복합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첫 번째 종목이었던 반도체 관련주도 역시나 함께 종목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1분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면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치고 물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수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